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지난번 조선 왕비실록 1편에 이어 바로 2편 시작하겠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연산군을 그렇게 만든 내막, 성종의 두 번째 아내 패비 윤씨부터 시작합니다. 1편을 꼭 보시고 오세요. 성종의 첫 번째 아내 공해황후 한씨가 일찍 죽자 새로운 왕비 간택을 해야 했습니다. 왕실 어른들은 새롭게 왕비를 간택하는 것보단 성종의 후궁들 중 한 명을 왕비로 승격시키기로 합니다. 성종의 후궁들 중 윤씨가 발탁되었는데 윤씨는 성품이 아름답고 언행과 행실이 올바르며 왕실 어른들한테 그렇게 잘했다고 해서 이미지가 좋았으며 성종의 총애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파평 윤씨 집안인 것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한 것 같고요. 덕분에 조선의 8번째 왕비가 되었고 성종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고 아들을 낳자 윤씨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왕실 어른들의 업신여기기 일쑤였으며 성종이 다른 후궁들과 있는 걸 끔찍이도 싫어해서 다른 후궁들이 자기를 음해하려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다 걸렸고 방 안에서 독약이 발견되기도 하죠. 이러니 성종과 윤씨 사이는 멀어졌고 점점 윤씨의 악행이 심해지다가 성종과 몸싸움을 하며 성종의 얼굴을 핥히기까지 했다죠. 궁인들조차도 성종에게 왕비가 너무 무섭다고 울고 불며 고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성종은 왕비 윤씨를 폐선시켰다가 아예 사약을 내려버립니다. 다만 아들만은 계속 세자로 있고 다행히 이때 세자가 어려서 세자에게는 패비 윤씨 사건을 덮어버리기로 하죠. 9번째 조선의 왕비는 패비 윤씨 사건 이후 새롭게 왕비가 된 정현왕후 윤씨입니다. 역시 파평 윤씨 집안입니다. 패비 윤씨처럼 후궁이었다가 왕비로 승격됐죠. 성종과 신하들은 세자에게 정현왕후가 친엄마라고 속이려고 했고 또 세자가 속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정현왕후는 세자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이 세자가 왕이 되니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패비 윤씨 사건을 알고 피바람을 일으킬 때 칼을 들고 정현왕후 방으로 가서 나오라고 소리쳤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10번째 왕비는 10대 왕 연산군의 왕비 신씨입니다. 거창 신씨 집안이며 남편 연산군을 유일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록에서도 왕은 비록 미치고 포악하였지만 신씨는 매우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인데도 궁인들에게 늘 존댓말을 썼다고 하니 오죽했겠습니까? 연산군이 칼을 들고 정현왕후 방에 갔을 때 말린 장본인이 바로 신씨였죠. 연산군이 쫓겨나기 일주일 전 연산군은 신씨에게 만약 당신이 잘못되면 전부 내 탓이라며 함께 울기도 했다고 하고 연산군이 폐위될 때 신씨는 같은 유배지로 보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장록수나 그 많은 전국의 미인들과 음탕하게 놀았던 연산군조차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중전이 보고 싶다 였다고 합니다. 11번째 왕비는 연산군을 쫓고 새롭게 왕이 된 연산군의 이복동생 중종의 첫 번째 부인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그런데 단경왕후는 흑역사의 기록이 있으니 역대 조선의 모든 왕비들 중 재위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겨우 7일에 불과한데요. 연산군을 쫓고 왕이 된 중종은 원래 왕위 서열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단경왕후도 왕비가 아닌 시절에 중종과 혼인을 맺었는데 중종이 왕이 되면서 얼떨결에 본인도 왕비가 되었는데 연산군의 외가였던 거창 신씨 사람이란 이유로 패출되어 버립니다. 중종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중종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경왕후를 내쫓고 새롭게 뽑힌 왕비가 조선의 12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파평 윤씨 집안입니다. 장경왕후 윤씨는 중종에게 적통을 이을 아들을 출산하지만 아들을 출산하고 얼마 안 있어 산후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이 아들은 세자로 책봉되어 훗날 인종으로 즉위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문정왕후입니다. 역시 파평 윤씨 집안이고요. 중종의 아내 장경왕후가 죽자 왕비로 승격된 조선의 13번째 왕비입니다. 왕비가 됐을 때 중종의 아들이 너무 어린 나이인지라 친아들은 아니지만 왕비로서 세자를 잘 키웁니다. 세자 입장에서도 자기는 태어나서 친엄마를 본 적이 없고 수양엄마인 문정왕후만 보고 자랐죠. 문제는 문정왕후가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 친아들을 왕위로 등극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조정은 세자를 교체하자는 소윤과 중종의 장남 세자를 지켜내자는 대윤으로 나뉩니다. 세자의 죽은 친모 장경왕후나 문정왕후나 같은 파평 윤씨 집안이라 대윤 소윤으로 나뉘는 거죠.
중종은 당시 몸이 노쇠하고 그다지 카리스마를 발산하던 왕이 아니었기에 왕위 계승을 두고 신하들이 나뉘는 걸 방치하고만 있었죠. 중종이 급작스럽게 죽자 절차대로 세자가 인종으로 즉위합니다. 다만 워낙 착했던 인종은 차마 자기를 키워준 문정왕후와 비록 이복 형제이지만 어린 동생을 제거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극정성으로 대했죠. 인종이 거식증으로 죽자 문정왕후의 친아들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했고, 문정왕후는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면서 인종과는 다르게 적대 세력에 있던 대윤파들을 전원 다 제거해버립니다. 명종이 20살이 되고부터는 수렴청정을 중단하지만 문정왕후의 존재감이 커서 이 명종을 마마보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다 큰 명종이 문정왕후에게 회초리도 맞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문정왕후로 인해 그의 외척 윤치 세력들이 조정을 장악했고, 조선 초기부터 그토록 경계하던 외척이 결국 발호해버린 사단이 난 겁니다. 거식증으로 사망한 인종의 왕비 인성왕후 박씨가 14번째 왕비입니다. 반남 박씨 출신이고 남편 인종처럼 시어머니 문정왕후에게 극진히 대했다고 합니다. 덕분인지 문정왕후는 대비가 되고 인성왕후와 그 집안은 별로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15번째 왕비는 13대 왕 명종의 아내 인순왕후 심씨이며 문정왕후의 며느리죠. 청송 심씨로 세종대왕의 아내였던 소헌왕후와 같은 집안 사람인 거죠. 한자를 읽을 줄 몰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순왕후는 명종 사이에서 순회세자를 낳았지만 순회세자가 일찍 죽고는 아들을 낳지 못해 명종이 죽자 결국 저 멀리 방계왕족인 하성군을 14대 왕 선조로 즉위시킵니다. 선조도 즉위 당시 어려서 1년 정도 인순왕후 심씨가 청정을 했으나 글을 모르고 정치에도 문외한이라 1년도 겨우겨우 신하들 도움받아가다가 순순히 선조에게 친정을 넘깁니다. 그녀의 동생 심의겸이 조선 최초의 붕당인 서인을 만들었죠. 16번째 왕비는 14대 왕 선조의 첫 아내 의인왕후 박씨이며 반남 박씨 출신입니다. 아쉽게도 의인왕후와 선조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선조에게는 후궁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의인왕후 박씨는 후궁의 소생들을 자기 자식들처럼 대했고, 특히 광해군을 그렇게 아껴서 양자로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조가 후궁들 사이에서 낳은 그 많은 아이들 중 그나마 유일하게 정상인 광해군도 의인왕후를 잘 따랐다고 하죠. 다만 선조에게서는 정작 별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임진왜란 도중에 무리한 피난 때문인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번째 왕비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50대의 선조가 새롭게 들인 무려 19살의 새로운 왕비 인목왕후입니다. 연한 김씨 집안으로 광해군보다도 9살이나 어렸죠. 광해군에게 9살이나 어린 새엄마가 생긴 겁니다. 광해군에게 인목왕후는 그냥 나이 어린 새엄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당시 세자였지만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임진왜란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옹립했던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광해군이 후궁의 소생이라 세자이 돼 적통은 아니었죠. 이때 새롭게 들어온 인목왕후가 덜커덕 영창대군 아들을 낳아버린 겁니다. 이러면 비록 세자는 광해군이지만 적통은 영창대군에게 더 있거든요. 당연지사 선조는 나이 어린 아내의 아이를 왕으로 옹립하고 싶었지만 영창대군이 갓난아기에 불과해서 당장은 세자를 교체시키지 못하다가 선조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인목왕후는 인목대비가 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영창대군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의 존재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군과 더불어 광해군의 집권당이었던 북인들도 인목대비를 벼르고 있었는데, 북인 정권의 미친개로 유명했던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은 인목대비를 암살 계획까지 짭니다. 허균의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북인은 어떻게든 위협적인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고, 인목대비와 그녀의 딸 정명공주를 지금의 덕수궁에 강제로 유폐시켜버립니다. 두 사람을 모시는 궁인들도 전부 광해군이 임명한 사람들로 사실상 감시자들이었죠. 더불어 인목대비의 아들 영창대군은 6살의 나이에 강화도를 유배 보내지고 거기서 쪄 죽습니다. 이토록 광해군에게 당한 게 많던 인목대비는 광해군이 축출되는 인조반정 때 인조에게 당장 광해군 부자인 목을 가져오세요. 그 살점을 씹고 전교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인조가 광해군을 유배 보낸다고 하자 광해군을 죽이라고도 했다죠. 인목대비가 왕후였던 시절 아들을 낳았을 때 선조에게 시중 궁인들 400명을 고용해달라고 했던 거 보면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잠깐 스킵한 이 광해군의 왕비 패비 류씨가 조선의 18번째 왕비입니다. 문화 류씨이고 임진왜란 전에, 그러니까 광해군이 세자가 아니었던 시절에 광해군과 혼인을 했죠. 개인적으로 왕실 생활이 그녀에게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 불교를 유독 좋아했던 류씨는 다음 생에 환생하면 왕실 여인만은 안 되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인조 반정 때 광해군과 함께 폐위되어 유배를 갔는데 다른 유배지에서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탈출 기도를 하다가 실패하자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우울증에 얼마 못 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의 왕비부터는 3편으로 넘기겠습니다. 3편에서는 인현왕후와 장희빈까지 나올 예정이니 3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